안녕하세요. 한국교원대학교 의학교과 교수 최현철입니다. 이번 차트에서는 혼자만의 놀이를 마음껏 즐기는 태민 이야기, 혼자 놀이만 하다가 또래에게 한 걸음씩 다가가는 기아 이야기, 한 달 내내 같은 놀이를 하다 보니 놀이가 정교화, 구조화, 입체화되었다는 이야기, 다른 반 놀이를 자기 반에 도입할 때 겪을 수 있는 상황에 관한 이야기 등이 펼쳐집니다. 자, 같이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원대학교 박사과정 한지원입니다. 오늘은 유아의 놀이를 적절히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놀이의 의미 부여하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눌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풍산초등학교 병살유치원교사 김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동화초등학교 병살유치원교사 임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양목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한혜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에는 세 가지의 장르가 있는데요. 선생님들은 어떤 장르 좋아하세요? 저는요, 멜로 영화 좋아해요. 저는 흥미진진한 액션 영화를 좋아해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다큐를 좋아해요. 그렇군요. 모두 다 다른데요. 오늘 다룰 이야기에는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모든 장르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심하게 지나쳤던 혼자놀이에 화두를 던지는 잔잔한 이야기. 두 번째는 놀이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드라마틱한 이야기. 세 번째는 누구나 겪었을 법한 다른 반 놀이 따라하기에 좌충우돌 이야기. 그러면 제일 먼저 혼자놀이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 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자기 백에서 이야기거리를 뽑아볼까요? 별이 들어있는데요? 네, 우리 반에 반짝이는 별처럼 빛나는 아이가 있거든요. 첫 번째 아이, 태민이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만 4세반 교실입니다. 유치원 교실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놀이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립니다. 아이들은 놀이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많은 것을 알아가지요. 그런데 교실 한쪽에 조용히 놀이하고 있는 아이가 있네요. 혼자 놀이하고 있는 태민이. 태민이는 무슨 놀이를 하고 있는 걸까요? 태민이는 클레이로 도마뱀을 만들고 선생님에게 가지고 옵니다. 섬세하게 발가락 하나하나를 다 표현했네요. 태민이는 선생님의 칭찬을 받고 만족한 듯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도마뱀 놀이를 한참 동안 하는데요. 태민이는 이렇게 평소에 클레이를 사용해서 상상놀이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태민이가 어떤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지 궁금한데요. 옆에서 들어보려고 했는데 혼잣말로 작게 이야기해서 들리지 않네요. 하지만 집중해서 진지하게 놀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선생님은 갑자기 태민이가 혼자서 놀이하는 게 즐거운지 아닌지 궁금해졌습니다. 태민아, 태민이는 친구랑 같이 놀이하는 게 재밌어? 아니면 혼자 노는 게 재밌어? 혼자 노는 거. 그래? 왜? 몰라? 태민이가 거의 매일 반복하는 것은 클레이 놀이입니다. 태민이는 명품을 만드는 장인처럼 일주일에 딱 한 개씩만 달팽이를 만드는데요. 태민이가 만든 달팽이 한번 보실까요? 어떤가요? 정말 훌륭하지요? 점점 달팽이의 모습이 정교화되고 스토리가 더해지며 상상력도 풍부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아가 선생님에게 울먹이면서 옵니다. 선생님, 달팽이 망쳤어요. 다시 만들면 되지. 못 만들겠어요. 태민이 달팽이 만드는 거 알려줄래? 잘 만들지? 달팽이? 달팽이 엄청 쉬운데. 먼저 바닥을 만들어. 그리고 동그랗게 눈도 만들어.
가시도 만들어. 나 그렇게 안 만들고 싶은데. 선생님, 처음에는 빨간색 피웠는데 빨간색이 더 많이 하니까 마그마 됐어요. 그리고 각자 자신만의 달팽이를 만들어 봅니다. 태민이는 이렇게 달팽이 만드는 것을 다른 친구에게 알려주기도 하네요. 오늘은 유치원에서 세계 여러 나라 주제로 가면 만들기 활동을 했습니다. 태민이가 선생님에게 와서 자신이 만든 가면을 보여주네요. 선생님의 칭찬을 듣고 기분 좋게 자리로 가더니 조금 후 다시 선생님에게 옵니다. 선생님, 이거 보세요. 더 멋져졌어요. 태민이는 선생님에게 다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론가 가더니 조금 후에 다시 옵니다. 나 모기 됐다. 모기. 선생님의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태민이는 가면을 말리러 갑니다. 선생님, 이거 보세요. 지금 말리는 중이에요. 태민이는 가면을 책상 위에 붙여놓고 말립니다. 태민이가 누워서 뿌듯하게 가면을 바라보고 있네요. 그러던 중 태민이는 지도를 만들고 있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어집니다. 태민이가 친구들에게 자신이 만든 클레이 다이아몬드를 보여주는데요. 이거 다이아몬드야. 하지만 친구들은 놀이에 집중하느라 태민이에게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면서 클레이 나무를 만들어 지도 위에 붙이고 있습니다. 나는 다이아몬드 나무 만들 건데. 여전히 아무도 신경 안 쓰는군요. 태민이가 다이아몬드 나무를 지도 위에 붙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놀이를 시작한 친구가 태민이의 나무를 지도 위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태민이에게 다이아몬드 나무를 하나 더 만들라고 합니다. 선생님, 친구가 다이아몬드 나무 또 만들으래. 비싸서? 또래의 인정을 받자 기분 좋은지 얼른 하나 더 만들어서 붙입니다. 이렇게 태민이는 자신이 즐겨하는 클레이를 통해 다른 친구와 함께하는 놀이도 이루어집니다. 네, 태민이 이야기 잘 보셨어요? 태민이 정말 재미있는 아이인데요. 혼자놀이라고 하면 사실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쉬운데 태민이는 혼자놀이를 즐겁게 하는 모습이 보여요. 혼자 놀이하는 유아는 내적인 문제나 낮은 사회성을 가지고 있어서 보통 혼자서 놀이한다는 인식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혼자 놀이 하면 저는 제일 먼저 파튼이 떠올라요. 파튼은 단계에 따라 비참여 행동, 방관자적 행동, 단독놀이, 병행놀이, 연합놀이, 협동놀이로 분류하잖아요. 혼자 놀이를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낮은 단계의 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론의 영향으로 혼자 놀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계속되었어요. 혼자 놀이를 낮은 사회성에 의한 놀이라고 보는 전통적인 시선이 계속되었고요. 그리고 혼자 놀이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연구도 많이 등장하게 됐어요. 맞아요. 여러 연구에서 보면 혼자 놀이는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방관자적 행동이 나타나거나 자기 중심적인 특성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태민이를 잘 살펴보면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혼자 노는 게 아니라 자신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 혼자 놀이하는 모습이 보여요. 저도 태민이를 보면서 혼자 놀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혼자 놀이는 혼자 놀이만의 고유한 의미가 있는 놀이이고 자신만이 몰입할 수 있는 놀이라는 걸요. 네, 그리고 혼자 놀이는 태민이가 성장해가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태민이는 달팽이를 만들면서 반복을 많이 하더라고요. 단순히 반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달팽이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차이를 보이며 점차 발전해가는 모습도 보이고요. 네, 저도 태민이를 보면서 왜 태민이는 맨날 클레이 놀이만 하지? 다른 놀이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태민이 놀이를 자세히 보면서 혼자 놀이에 대한 편견이 깨지게 됐어요.
한 가지 놀이를 반복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어쩌면 지루한 반복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유아내면에서는 기술을 연마하고 유능함을 키우는 과정이 될 수 있어요. 똑같은 실험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발명가나 과학자처럼요. 맞아요. 아이들이 놀이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습득하는 데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해요.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다 달아버린 운동화는 그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훈장이 되기도 하죠. 많은 시간을 들여 반복하면서 훌륭한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태민이가 클레이 놀이를 반복하고 계속 놀이를 이어가는 건 아마 태민이 내면의 즐거움 때문이겠죠. 계속 반복하면서 자신만의 놀이 세계를 창조해 나가고 다른 사람의 놀이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놀이 세계를 만들어가고 내면에 몰입할 수 있는 놀이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보통 놀이의 즐거움이라고 하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까르르 웃고 뛰고 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떠올리지만 이렇게 태민이처럼 한 가지 놀이에 몰입하며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는 놀이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태민이는 자신의 작품에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유아의 놀이 모습을 따라가 보니 개별적인 놀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 태민이의 두 번째 이야기, 태민이에게 또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지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태민이에게 또 어떤 재미있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발견대장 태민이가 바깥 놀이터에서 깃털을 하나 발견합니다. 깃털이 하늘에서 떨어졌나? 독수리 깃털처럼 생겼는데? 누구 깃털일까? 독수리 깃털 같은데? 기분 탓인가? 지나가던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고양이 깃털 같은데? 고양이는 아니야. 고양이 깃털은 이것처럼 막대기가 꽂아져 있지 않은데? 그냥 털인데? 그래? 근데 독수리는 어딨나? 독수리는 날아갔나? 독수리가 산책하다가 떨어뜨렸나? 태민이가 깃털을 깨끗하게 씻고 교실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아이들이 몰려와서 깃털을 한 번씩 만져봅니다. 우와, 부드럽다. 누구 깃털일까? 그리고 이 깃털을 가지고 아이들의 새로운 놀이가 시작됩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태민이가 바깥 놀이터에서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될까요? 오늘 태민이가 발견한 것은 바로 자작나무 열매입니다. 손으로 비비면 부서져 버리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리본놀이 하던 아이들도 함께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태민이가 마법의 가루라고 하면서 바닥에 뿌립니다. 다른 아이들도 와서 함께 마법의 가루를 뿌리면서 즐거워하네요. 이 놀이는 겨울이 되기 전까지 매일매일 아이들 사이에서 계속되는 인기 있는 놀이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바깥 놀이를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잡기 놀이도 하며 자신만의 놀이에 푹 빠져 있네요. 그 사이 태민이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선생님은 태민이에게 가까이 갑니다. 바깥 놀이터에서 발견한 여러 종류의 돌을 모아서 어떤 돌이 멀리 가는지 반복해서 실험을 하는군요. 그리고는 넓적한 돌 위에도 문질러 봅니다. 그림도 그려지네. 신기하네. 태민이는 교실로 돌을 가지고 와서 또 다른 놀이를 시작합니다. 돌 주변에 빨간 클레이를 붙이네요. 이거 유황이야. 화산 폭발하는 거야. 태민이는 또 다른 상상의 날개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태민이가 했던 돌멩이 굴리기 실험 놀이는 친구들에게서도 이어집니다. 다른 친구들도 여러 모양의 돌을 주어서 어떤 돌이 멀리 가는지, 돌멩이가 왜 멈추는지를 반복해서 실험해 봅니다. 이렇게 태민이로부터 시작된 놀이가 서로 닮아가며 조금씩 변형해 갑니다.
태민이의 바깥놀이 이야기 잘 보셨나요? 네. 태민이는 바깥에서도 자신만의 놀이를 하고 있죠. 저는 태민이가 처음에는 바깥에서도 저렇게 친구들이랑 놀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니기만 할까 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랑도 같이 이어주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태민이는 다른 세상과 만나고 탐구하는 중요한 시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네요. 태민이는 혼자 놀이할 때 더 몰입하고 집중하는 것 같아요. 혼자 놀이하는 아이들은 자유롭게 놀이하면서 창조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과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을 경험하잖아요. 친구들 없이 혼자 놀기 때문에 놀이의 내용과 방법을 혼자서 결정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관찰력을 토대로 창의성도 더 많이 발휘가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태민이의 모습을 보면서 위대한 사색가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혼자 놀이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다양한 생각과 감정, 경험을 자유롭게 반영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네, 태민이는 끊임없이 관찰하고 발견해요. 돌멩이, 깃털, 열매. 사실 앞에서 본 여러 사례 말고도 태민이는 끊임없이 관찰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놀이로 확장하더라고요. 혼자놀이 유아는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발견하죠. 태민이는 다른 아이보다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유심히 관찰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태민이처럼 혼자 놀이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자신만의 놀이 세계를 창조하고 놀잇감과의 독립적인 만남을 즐겨해요. 그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상호작용하는 거죠. 태민이 놀이가 다른 친구들 놀이에 영향을 미쳐서 놀이가 확장되고 놀이 모습이 서로 닮아져 가더라고요. 같이 놀이하다 보면 놀이가 서로 닮아져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전에 저희 반에서도 한 아이가 딱지치기 놀이를 시작했는데 전체 아이들까지 다 딱지치기 놀이를 하게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처럼 아이들의 놀이가 반 전체에 확장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소수 유아의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놀이 기술이나 놀이 방법을 공유하면서 퍼져나가는 거죠. 또 교사가 놀이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나 공간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직접 참여할 때 놀이 맥락이 풍부해져서 다른 유아에게까지 놀이가 확장되기도 하고요. 네, 그럼 또 다른 혼자 놀이 유아의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지아의 혼자 놀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왁자지껄 시끄러운 유치원 교실. 이 교실에는 조용히 아이들의 놀이를 지켜보기만 하는 한 유아가 있습니다. 지아는 유치원에 등원하자마자 아무 놀이도 하지 않고 다른 유아의 놀이를 관찰합니다. 선생님은 지아가 놀이를 지켜보는 행동이 계속되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지아는 보기만 하고 안 노는 아이라고 인식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리고 지켜보는 것이 놀이도 아니고 재미없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아가 다른 친구들이 하는 레고 놀이를 가까이에서 보고 있네요. 지아야, 너 것도 가져올래? 쏟아져요. 그럼 레고판에 붙여서 가져오면 어때? 네, 좋아요. 그러나 지아는 자리에서 레고만 만지다가 결국은 안 가져옵니다. 선생님, 저는 보는 것만 할래요. 지아는 웃으면서 아이들의 모습만 바라봅니다. 혼자 놀이를 많이 하는 지아에게 선생님은 이것저것 지아에게 말을 걸고 놀이를 연결해 주고자 했지만 정작 지아는 놀이할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바깥 놀이터에서 은호, 지아는 자작나무 열매를 열심히 찾습니다. 함께 찾은 열매를 뿌리며 한참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 할까? 그래. 우리 괴물놀이 하자. 으악, 도망가! 괴물이 있다고! 나 그거 안 해. 그리고 지아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교실에서 쿠키를 만들기 위해 클레이 놀이를 시작합니다. 지아도 클레이 놀이에 함께 참여하는군요. 우리는 쿠키 삼총사라서 쿠키를 만드는 거야. 너는 어떤 쿠키 만들 거니? 나는 그냥 쿠키. 지아야, 내가 쿠키 더 꾸며줄까? 아니, 안 꾸밀 거야. 내가 도와줄게. 아니, 나 혼자서 할 거야. 선생님, 저 이거 저장할래요. 놀이를 지켜만 보는 지아도 자신만의 생각이 있을 때는 잘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클레이 놀이처럼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에는 참여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아이들은 오후 시간이 되어 바깥 놀이터로 나갑니다. 선생님은 칠세반이 갖다 놓은 나뭇가지 더미를 발견합니다. 얘들아, 이것 봐! 나뭇가지가 모여 있어! 지아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있는 나뭇가지를 집어서 마찰시킵니다. 지아, 불 피우는 거야? 저 이거 어디에서 봤어요. 우리 따뜻하게 불 피워요. 내가 나뭇가지 더 가져올게. 나는 나뭇잎을 더 가져올게. 선생님은 불 보고 계세요. 안 꺼지게. 아이들은 신이 나서 나뭇가지, 나뭇잎, 열매를 따서 옵니다. 이렇게 바깥 놀이터에서 각자 놀이하던 아이들이 무인도 놀이를 하면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지아도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놀이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군요. 오늘은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아가 바깥 놀이터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 이거 할 수 있어요. 사진 찍어주세요. 이렇게 지아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아의 모습을 보고 다른 친구도 균형 잡기를 해봅니다. 지아는 이제 스스로 놀이를 생각해서 종합장에 그림도 그립니다. 이렇게 지아로부터 시작되는 놀이가 하나, 둘씩 늘어납니다. 지아는 친구에게 내가 해줄까? 하면서 도와주기도 하고 예쁘다 칭찬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지아는 마음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놀이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지아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았을까요? 아이들마다 자신의 속도가 있으니까요. 놀이를 지켜보는 건 부정적인 의미의 방관자적 행동이 아니라 지아 마음속으로 여러 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태민이도 그렇고 지아도 그렇고 굉장히 관찰을 잘하네요. 혼자 놀이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자기 조절력이 높다고 해요. 자기 조절력이 높은 아이들은 또래 놀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지아의 이러한 놀이 지켜보기 행동은 또래 놀이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맞아요. 저도 지아 어머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지아는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 속으로 여러 번 연습을 해본다고 해요. 그런데 지아에게는 이렇게 놀이를 지켜보는 행동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저는 그 지켜보는 행동을 없애려고만 했었어요. 지아가 다른 친구의 놀이를 더 잘 지켜볼 수 있도록 자리를 옮겨주는 것도 지원 방법이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지아의 혼자 놀이를 지원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아로부터 시작하는 놀이가 되면 어떨까요? 아이들의 놀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이들이 놀이에 소유권을 주장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은 놀이가 누구의 아이디어로 먼저 시작됐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지아로부터 어떤 놀이가 시작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지아가 저한테 놀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20곡의 놀이였는데요. 저랑 지아랑 둘이만 먼저 하다가 그 놀이가 점점 퍼져서 전체 아이들이 함께하는 놀이가 되었어요. 네, 사실 지아는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두려워서 울었던 아이인데 지금은 이렇게 앞에 나와서 문제도 크게 낼 수 있게 되었어요. 지아에게 정말 큰 변화가 있었네요. 그런데 큰 변화가
당장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렇게 사소하고 작은 성공의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지아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놀이 선택의 폭을 넓혀서 지아가 잘하는 걸 찾을 수 있게 교사가 도와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어요. 혼자놀이 유아는 자신만의 세계에서 능력을 잘 발휘하죠. 교사는 이런 아이들의 능력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해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혼자 놀이하는 유아의 경우 교사의 지원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 같은 놀이만 계속 반복하거나 겉으로 봤을 때 좀 심심해 하는 경우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요, 유아가 자발적으로 혼자 놀이하는 경우에는 일단 지켜보고 기다려주는 것도 지원의 또 다른 방법일 수 있겠어요. 억지로 다른 친구와 같이 놀도록 지원하는 건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혼자놀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혼자 놀거나 자신이 선택해서 즐거워서 혼자놀이하는 유아,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했었는데 혼자놀이와 관련한 다양한 요인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지원하면 좋겠네요. 태민이와 지아는 둘 다 혼자 놀이하는 걸 좋아하는 유아이지만 조금 다른 특성을 보여요. 태민이 같은 경우에는 혼자 놀이하는 걸 굉장히 즐겨하고 혼자 놀이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 발견하고 생성해내잖아요. 반면에 지아 같은 경우에는 함께 놀기 위한 스스로의 준비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저는 오늘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혼자 놀이를 사회적 놀이 형태의 낮은 수준으로만 보지 않고 놀이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놀이가 비인기 유아의 특성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대부분은 혼자 놀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교사가 직접적인 개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또는 혼자 놀이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 혼자 놀이하는 유아를 외면하거나 방치하기도 쉽고요. 혼자 놀이는 유아가 혼자 놀이하게 된 배경과 동기, 놀이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교사는 유아의 놀이 의미를 잘 파악하고 지원해 줘야겠습니다. 네, 놀이의 의미를 파악하고 배움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태민이와 지아의 놀이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실까요? 오늘 아이들과 함께 바깥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잡기 놀이도 하며 놀이에 푹 빠져 정신이 없군요. 태민이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거울을 이용해서 반사 놀이를 하는군요. 태민이는 거울을 가지고 가까이 가서 비춰도 보고 멀리서도 해보고 바닥에도 해보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도 빛 반사가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늘진 곳에서 혼잣말을 하네요. 왜 안 보이지? 태민이의 거울 놀이는 교실에서도 이어집니다. 거울에 그림을 그리고 자동차도 대어봅니다. 자동차가 2개가 되었잖아. 그런 후 교실에 있는 다른 거울을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접을 수 있는 거울을 발견합니다. 우와, 달팽이가 엄청 많아졌어. 또 태민이는 거울 안에 구슬을 넣어보기도 하고 구슬을 굴려보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태민이가 거울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교구장 뒷면에 반짝이는 거울지를 붙여주었습니다. 큰 거울을 바라보듯이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 봅니다. 친구들과 반짝이는 거울지를 앞으로 뒤로 구부려 봅니다. 몸이 날씬해졌어. 이렇게 태민이는 오늘도 혼자 놀면서 탐색하고 새로운 놀이를 많이 생각해냅니다. 혼자 놀이에 대한 시각을 넓히니까 태민이의 놀이가 정말 다르게 보이죠. 다른 유아에게 무관심한 아이가 아니라 자신만의 놀이와 배움에 몰두하고 있는 아이로요. 그러게요. 태민이는 혼자 놀이하지만 충분히 새로운 놀이를 많이 만들어내네요.
이렇게 태민이가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스스로의 평가에 더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평가요? 평가가 놀이에서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놀이를 통한 배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놀이 주체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놀이 주체자가 내가 지금 무슨 경험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궁금한 것은 무엇인지? 이런 점을 스스로 인식해야 하죠. 스스로 놀이 평가를 하면 자신의 놀이를 되돌아보고 놀이 경험에 의미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태민이는 혼자 놀이 하니까 좀 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더 많았겠네요. 네, 혼자 놀이하면 아무래도 자기가 호기심 있는 대상을 더 자유롭게 실험하고 탐색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탐색 과정을 통해 태민이는 거울의 반사작용이나 거울의 물리적인 속성을 파악하고 있는 듯 하네요. 네, 태민이가 혼자 놀이하면서 새롭게 얻은 지식에 즐거워하더라고요. 오히려 혼자 놀이가 배움에 더 집중하도록 도와주었어요. 저는 또 이 사례를 들으면서 한 가지 또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점이요? 태민이가 거울에 관심을 보이니까 교사가 반짝이는 종이를 제공해 주거든요. 태민이가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다양하게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교사가 적절한 자료를 제공해 준 게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네, 지금까지 혼자 놀이의 평가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지금부터는 혼자 놀이를 지원하는 교사의 지원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아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다음날 유치원 놀이하는 시간에 지아가 선생님에게 옵니다. 선생님, 놀이할 게 없어요. 뭐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고 선생님은 고민을 시작합니다. 어떤 놀이를 할지 모르는 아이에게 교사는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놀이 평가할 때 시간을 좀 더 들여서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 전에는 아이들과 놀이 사진을 보고 말로만 놀이 평가했었는데 오늘부터는 놀이책을 만들어서 그림으로 남겨보고자 합니다. 놀이 평가 첫날, 지아는 자신의 놀이를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지아는 어떤 놀이를 했다고 할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나뭇잎 놀이, 거울 놀이를 그립니다. 그리고 놀이 평가 세 번째 날, 지아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지아는 그 친구와 함께 놀이합니다. 그리고 지아도 친구도 모두 그림 퀴즈 놀이가 재미있었다고 놀이 평가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지아는 친구에게 말을 겁니다. 유나야, 우리 어제 했던 거 하자. 맞추는 거. 나 지금 컵케이크 만들기 해야 하는데. 그래, 그거 다 하고 하자. 응? 지아는 유나가 컵케이크 만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나도 또 하나 만들어야겠다. 지아는 친구를 기다리며 옆에서 컵케이크를 만듭니다. 컵케이크 만들기가 끝나고 같이 어제 했던 놀이를 회상하며 그림 퀴즈를 내고 서로의 모습을 그려주며 웃으면서 놀이합니다. 지아가 그린 놀이 그림 평가 한번 살펴볼까요? 지아의 놀이 평가 그림이 처음과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놀이 평가를 할 때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놀이했으면 그 기분과 느낌이 그림에도 나타납니다. 놀이 평가를 하면서 또 달라진 모습이 있습니다. 지아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놀이인 조합놀이대 위에서 돌멩이 굴리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 놀이를 오래 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친구의 놀이를 보면서 나도 저거 해봐야지 하며 놀이를 시도하네요. 지아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저는 교사가 지아에게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고자 했지만 무엇보다 지아가 놀이 평가를 하면서
점점 달라지는 게 보여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점점 다른 친구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지아의 사례에서 놀이평가는 혼자 놀이하던 지아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놀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잖아요. 지아의 놀이평가를 보니 다른 친구의 놀이에 관심을 가지고 또 다음 날에는 함께 놀기까지 하네요. 유아는 경험한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표상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반추할 수 있어요. 이처럼 놀이평가는 유아가 자신의 놀이를 되돌아보고 경험에 의미를 붙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죠. 네, 놀이평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지아의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림을 활용했어요. 그림을 활용해서 개별 유아가 자신의 놀이에 대해 평가를 하면 좀 더 유아 주도적 놀이평가가 되잖아요. 놀이평가 시간에 모두의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사실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요. 유아 주도적 평가를 위해 대집단으로만 이루어지던 방식을 개별 놀이평가로 개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지아가 여러 가지 놀이를 해봤으면 좋겠어서 놀이 그림 평가를 시작했지만 우리 반 전체 아이들에게도 영향이 있었어요. 어떤 영향이요?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놀이평가를 했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유아의 놀이평가 그림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 아이는 하루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며 평가했어요. 칠판 그림 그리고 팔찌 만들고 블럭놀이 했고 클레이 놀이 했다고 표현했어요. 아이들의 놀이평가를 살펴보니 하루에 있었던 놀이 순서대로 기록하기도 하고 바깥 놀이를 못 나가서 슬펐어요 라는 기분을 표현하기도 하네요. 그렇네요. 다른 유아의 놀이평가도 더 보고 싶어요.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처음에는 레고 놀이, 잠수함 만들기처럼 단순한 사실만 회상했어요. 그러다가 점차 평가에 등장하는 아이들이 많아지죠. 다른 아이들과 어떻게 놀이했는지도 회상했어요. 한눈에 보아도 이전과 비교했을 때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이죠? 놀이의 과정이나 인상적이었던 점까지 평가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림을 보니 놀이평가가 반복되면서 좀 더 생각이 정교화되고 구체화되는군요. 맞아요. 놀이평가 하면서 저도 깜짝 놀란 적이 많아요. 그리고 잠깐 태민이 이야기를 하자면 태민이는 그림 그리는 거에 조금 자신이 없어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말로만 하고 교사가 받아서 적어 주었어요. 그림 그리기를 힘들어하는 아이들 반에 꼭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 대신에 언어로, 신체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편안한 방법으로 놀이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저희 반은 놀이평가 할 때 계속 반복해서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기록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 어떤 것을 알게 됐는지, 어떤 배움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저도 그래서 놀이 평가할 때 질문을 좀 바꿔서 해봤어요. 오늘 어떤 놀이 했어? 무엇이 재미있었어? 라고 물어보는 것 대신에 오늘 어떤 것을 배웠어? 무엇을 알게 됐어? 라고 질문을 바꿔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평가를 어떻게 했을지 한번 보실까요? 잘 만들면 상상력이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는 거는 이렇게도 그리고 저렇게도 그리고 마음대로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원래는 충전소였는데 다르게 바꿔서 놀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이들의 평가 내용이 훨씬 더 다양해졌어요. 저도 평가할 때 어떻게 놀이가 시작되었는지, 놀이 제목이 있는지, 재미있었던 점이나 궁금한 점은 무엇인지, 바꾸고 싶은 점은 있는지, 놀이를 위해 필요한 점은 없었는지 여러 가지 질문해서 유아가 더 폭넓게 놀이할 수 있도록 평가해야 되겠어요. 네, 정말 기대되는데요. 아이들은 선생님이 따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서로 배우기도 하며 영향을 주고받지요. 그리고 각자 따로 놀이하는 것 같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혼자 놀이 유아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혼자놀이라고 하면 교사의 지원이 많이 필요한 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혼자놀이 하면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혼자놀이의 새로운 면을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저도요. 저도 혼자 놀이하는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혼자 놀이의 긍정적인 부분을 알게 되어서 오히려 혼자 놀이를 장려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그러게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처럼 우리 반 아이들 하나하나 잘 살피고 아이들만의 놀이를 따라가면서 살펴봐 주어야겠어요. 우리 반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이 빛나고 있었는데 제가 잘 몰라줬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랬군요. 이제 드디어 쌤 퀴즈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연수를 듣는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쌤 퀴즈. Yes! 네, 문제 나갑니다. 오늘 혼자놀이 유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죠? 혼자놀이 유아 2명 중에서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유아 이름은 무엇일까요? 태민이요. 태민이는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자발적으로 놀이에 몰입하면서 놀이 아이디어를 만들고 또 반복하면서 확장해 갈 수 있는 시간이었죠. 아, 맞긴 하지만 조금 아쉬운데요. 저요. 지아요. 지아의 혼자놀이는 다른 친구와의 놀이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어요. 아, 그것도 맞긴 하지만 조금 아쉽습니다. 저요. 저 알겠어요. 태민이와 지아 모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 딩동댕. 그렇죠. 혼자놀이 유아 2명 다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정답을 맞추신 보라 선생님께는 상금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두 선생님께는 선물을 드릴게요. 먼저 자기 백에서 한번 뽑아 보실까요? 달팽이가 나왔는데요. 네, 태민이가 직접 만든 달팽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혜전 선생님도 뽑아 보실까요? 컵케이크네요. 네, 짠! 지아가 만든 컵케이크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혼자놀이 유아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아이들의 작품을 보면서 아이들의 마음도 함께 읽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혼자놀이에 이어지는 다음 놀이,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기 백에서 다음 이야기거리를 뽑아주실 선생님은 누구실까요? 네, 저요. 제가 자기 백에서 이야기거리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전기 테이프네요. 네, 제가 자기 백에서 뽑은 이야기거리는 전기 테이프입니다. 저희 반은 요즘 이 전기 테이프를 이용해서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있어요. 저도 테이프 놀이 해본 적 있어요. 아이들이랑 얼굴, 몸에 테이프 살짝 붙여놓고 누가 손 안 대고 빨리때나 하는 게임 한 적 있었어요. 그것도 정말 재밌겠는데요. 그런데 저희 반은 김은혜 선생님이 했던 놀이와는 조금 다른 놀이인 것 같아요.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테이프 놀이를 이어가 볼게요. 형님 반에서 재밌는 테이프 놀이 한대요. 빨리 구경 가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사랑반이고요. 동생반 지호 이야기처럼 사랑반은 요즘 테이프 놀이를 하고 있어요. 전기 테이프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대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주차장도 만들고 친구들과 도로 주변에 병원과 아파트도 만들었어요.
시우랑 현우는 거미줄처럼 생긴 도로도 만들었어요. 저건 지수가 만든 자동차 그네예요. 친구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장소는 경찰서예요. 경찰서를 만들어 경찰 도둑차 놀이를 하면서 놀았어요. 이건 거미줄 도로예요. 지민이가 지금 경찰차인데 담입 수사를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이 장소를 무척 좋아해요. 친구들과 테이프를 이용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길을 만들고 노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선생님들도 사랑반에 와서 같이 놀래요? 저도 같이 놀이하고 싶어요. 테이프를 이용한 놀이 정말 재밌어 보이는데요. 저도 아이들이 너무 신나게 놀고 있어서 같이 놀아봤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테이프 놀이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놀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사가 정해주는 주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원하는 주제를, 하고 싶은 주제를 정해서 노려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놀이하고 싶은 주제를 물어봤는데 교통기관 놀이가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이 주제를 교통기관으로 정했죠. 개정 놀이 과정에서는 교사가 미리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대로 실행하기보다는 실행된 교육 과정을 강조해요. 만들어진 교육 과정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교육 과정을 강조하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아이에게 놀이 주제의 선택권을 주는 건 의미 있어 보이네요. 아이들이 놀이 주제를 직접 정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놀이하고 놀이에 더 빠져들 수 있었겠어요. 주제를 정한 다음 날 아이들이 가방에 자동차를 한가득 가지고 등원했어요. 자동차를 가지고 어떻게 놀이하는지 관찰했는데 바닥에 그냥 던지고 굴리면서 놀이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 길이 있으면 조금 더 잘 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죠. 교실에 있는 자투리 테이프를 이용해서 길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 라고 제가 놀이 제안을 했어요. 교사가 놀이 상황을 잘 관찰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놀이가 더 풍성해졌네요. 교사가 놀이 상황에서 멀리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 맥락에 따라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놀이가 더 풍성해졌어요.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교사가 제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과정에서 교사는 유아의 흥미를 고려하지 않고 교사 주도로 놀이 방법을 이끌어 가기보다는 관찰에 기반을 두어서 놀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해요. 현재 진행 중인 놀이가 잘 지속될 수 있도록 공간, 자료, 시간 등의 측면에서 고민하고 제안하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사랑반은 어떻게 놀이했나요? 궁금해요. 처음에는 바닥에만 길을 만들더니 그 길이 교구장까지 이어졌어요. 저라면 바닥에만 길을 구성했을 것 같은데 교구장 위까지 공간을 활용해서 놀이하다니, 오, 사랑반 친구들 정말 잘 놀 줄 아는 아이들인데요. 놀이가 끝나고 놀이평가 시간에 아이들이 놀이했던 동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놀이에 참여했던 아이가 아이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은 유아였거든요. 그 아이가 테이프 놀이 진짜 재밌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아이들도 진짜 재밌어 보인다, 나도 하고 싶어, 선생님 테이프 또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테이프 놀이에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게 됐죠. 테이프 놀이했던 아이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놀이의 단추를 누르게 된 것 같은데요. 맞아요. 놀이 집단을 구성하는 아이들의 관계가 놀이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도 해요. 놀이 상황은 매번 의사결정의 연속이잖아요. 놀이 구성원 중 누군가의 이야기에 응답을 하고 이어가느냐에 따라서 놀이가 즉흥적으로 변형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인기 있는 유아나 목소리가 큰 유아의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놀이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많이 있죠. 맞아요. 친구들의 놀이 평가가 테이프 놀이로 아이들을 유인했다고 할까요?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요.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요?
네, 놀이하고 싶다는 아이들이 많아서 사랑반은 집에서 자동차를 준비해줘. 그러면 선생님이 문구점에 가서 전기 테이프를 사가지고 올게. 내일 테이프 놀이 하고 싶은 친구들은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방과 활동을 시작했어요. 방과 활동 시간에 임보라 선생님 진짜 문구점 갔어요? 테이프 사러 갔어요? 라고 아이들이 놀이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도 다음날 놀이가 어떻게 이어졌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아이들과 놀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놀이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을까 동료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영상을 보면 아이들이 테이프를 이용해 꽤 오랫동안 놀이한 것 같은데요. 놀이는 얼마 동안 지속되었을까요? 테이프 놀이는 4주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우와, 하나의 놀이로 한 달을 놀 수 있다니 진짜 대단한데요. 정말 대단해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금 아이들이 개인 책상을 쓰고 있는데 바닥에 테이프를 붙이려면 개인 책상을 모두 접고 정리해야 하고 놀이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개인 책상을 펼쳐야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불편함도 감수하고 놀이하더라고요. 그리고 놀이의 흥미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놀이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재미있었던 놀이가 결국 놀이를 지속하게 만드는 힘 아니었을까요? 놀면 재미있고 또 재미있어야 놀이가 확장되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흥미를 느끼고 참여하려면 놀이 내용이 재미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놀이평가가 놀이를 지속하게 만드는 요인이었을 것 같아요. 놀이 상황을 관찰하면서 유아의 흥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읽어보려는 노력이 다시 그 다음 놀이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놀이 자료도 놀이를 지속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놀이 방법이 정해져 있는 놀이 자료도 다른 방식으로도 놀 수 있잖아요. 이 테이프 놀이처럼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전기 테이프는 유치원에서 게임할 때나 자리 대형을 표시하기 위해 바닥에 붙이는 목적으로만 사용했었어요. 테이프를 이렇게 놀이 자료로 활용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에게 특별하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들도 지금의 테이프처럼 기존의 자료를 새롭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양하게 사용해 볼 수 있는 자료를 놀이에 활용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 있어요. 저는 쌓기 놀이에서 사용했던 레고 블럭을 수영장 놀이에서 활용해 본 적이 있어요. 레고 블럭을 쌓는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라 수영장에 물처럼 풀어놓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헤엄치면서 놀았는데 진짜 재밌어 했어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종이컵이나 신문지 같은 종이를 이용해서 아이들과 놀았던 경험이 떠올라요. 아이들이 정해진 방법에 얽매여서 노는 게 아니라 구기고 찢고 날리면서 더 자유롭고 주도적으로 놀이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테이프가 가지고 있는 반전 매력 때문에 테이프 놀이가 이렇게 오래 지속된 건 아닐까요? 어떤 반전 매력이요? 테이프로 바닥에 놀이 공간을 구성하고 나면 작품처럼 바닥에 그대로 남잖아요. 놀이 작품을 복도나 작품판에 게시하는 것처럼 바닥에 전시하는 효과가 생겨요. 이렇게 놀이하고 난 흔적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놀이를 떠올리고 또 다른 아이디어를 생성하게 만들 수가 있죠. 맞아요. 아이들은 아이들이 만든 놀이 공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아이들이 만든 테이프 도로를 동생반이 보고 눈이 커지자 아이들이 이거 우리가 만든 거야, 멋지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으쓱해 하더라고요. 또 공간을 만들다 보면 바닥에 테이프들이 떨어지는데 떨어진 글자나 공간들을 열심히 보수하는 모습들을 계속 볼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놀이 자료 말고 또 어떤 것이 놀이를 지속하게 만들었을까요? 사실 테이프 놀이는 교사가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던 놀이가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놀이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다음 놀이를 계획하고 그러면서 한 달에 놀이가 이어졌죠. 아이들 관점에서 돌이켜 놀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놀이 내용이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이들은 테이프를 이용해서 어떻게 놀이했나요? 어떤 게 놀이를 재미있게 만들었을까요?
먼저 아이들은 테이프로 자동차 길과 놀이 공간을 구성하는 재미를 느꼈어요. 공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공간에서 자동차를 이용해서 놀이했어요. 아이들은 만든 공간을 바로 놀이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특히 좋아했죠. 자동차를 가지고 놀다가 필요한 공간이 생기면 바로 테이프로 붙여서 다시 놀이를 이어나갔어요. 놀이 공간을 만들어서 놀고 또 놀다가 필요한 공간을 다시 만들고 이렇게 순환되면서 놀이의 질이 계속 높아지는 느낌인데요. 그러면 테이프로 또 어떤 것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주로 자동차 길을 만들었어요. 도로 주변에 주차장도 만들고 점차 건물의 형태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진을 보니까 병원도 보이고 경찰서도 보이는데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만 한정하지 않고 도로 주변 다양한 건물까지 확장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네, 경찰서, 마트, 아파트 등 아이들은 정말 공간을 다양하게 구성했어요. 이렇게 평면적으로 구성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입체적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입체적으로요? 어떻게요? 종이벽돌 블럭에 한쪽 면을 전기 테이프로 막고 줄을 이어서 자동차를 태우고 노는 자동차 그네를 만들었어요. 저곳이 자동차가 들어가서 놀이하는 공간인가요? 네, 맞아요. 여기예요. 저기가 자동차들이 주행하다가 쉴 수 있는 놀이터라고 해요. 사실 저는 처음에 사용하는 재료가 종이벽돌 블럭이어서 테이프를 붙이고 떼면서 찢어지지 않을까 사실 저는 조금 걱정이 많았는데 놀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의 놀이 기록을 봤더니 우리 집에 있는 그네보다 멋지다 라는 그 내용을 보고 제한하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교구장 위로 길을 만들었는데 그 길은 계속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졌나요? 처음 테이프를 교구장 위에 붙였을 때 힘이 없어서 잘 휘어지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테이프 놀이를 하면서 점점 모양을 구성하는 기술이 늘어갔어요. 테이프를 붙여 가운데는 두껍게 만들고 그 옆에는 지지대처럼 붙여서 떨어지지 않게 만들더라고요. 정말 아이들 생각에는 제한이 없네요. 마음껏 구성할 수 있도록 교사가 잘 수용해 주었기 때문에 더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혹시 이렇게 테이프 놀이하면서 갈등 상황은 없었나요? 갈등 상황이 생기기도 했어요. 자기 자리에 복잡한 길들을 만드는 것을 허용해주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 자리가 좁고 불편하다고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특히 역할 영역 싱크대 앞자리에 아이들이 입체형 도로를 만들었는데 수아라는 아이의 자리와 겹쳐서 계속 좁다고 조금 힘들어했어요. 잘 만들고 싶어하는 아이의 마음과 공간이 좁아져서 불편해하는 아이의 마음 모두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러한 불편한 점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아이들이 그 공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같은 자리에 테이프를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아에게 동의를 구하고 자리를 다른 곳으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그 놀이 공간은 놀이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고요. 그랬더니 수아도 편해지고 만드는 아이들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어요. 거미줄형 도로가 역할 영역 앞에 이렇게 크고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와, 이곳은 처음 사랑반 놀이 영상에서 지민이가 잠입수사했다는 그곳이군요. 아이들이 엄청 좋아했던 그 공간이 이렇게 멋지게 탄생했네요. 네, 테이프 뒷면에 접착성이 있어서 자동차를 붙여놓으면 자동차가 잘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찰차가 이곳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도둑차를 잡았어요. 일종의 위장 잠입수사죠. 거미줄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숨으면 잘 보이지 않아서 정말 재밌더라고요. 아이들의 아이디어 진짜 재밌네요. 그런데 이렇게 다 같이 전체 놀이 하면 너무 좋지만 아이들 생각과 흥미가 다양하고 또 자꾸 바뀌다 보니까 함께 다 같이 놀이하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혹시 이 테이프 놀이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는 없었나요? 테이프 놀이를 일주일 넘게 하다 보니 자유놀이를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테이프를 바닥에 붙여두면 자국이 남기 때문에 청소 문제를 방과후 과정 선생님께서 조금 걱정하셨고요. 그래서 오래 고민하던 끝에 교실 절반을 나누어서 절반은 테이프 놀이, 절반은 자유놀이로 나누어서 하기로 했죠.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놀이를 강제로 끝내는 게 아니라 놀이의 마무리를 아이들의 선택에 맡기는 거예요. 테이프 놀이를 하고 싶어 하는 아이는 계속 하도록 허용하고 다른 놀이를 하고 싶어 하는 아이에게는 또 다른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거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아마 자유놀이를 하고 테이프 놀이가 소강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교사의 생각과는 놀이가 다르게 흘러가더라고요. 왠지 테이프를 떼고 나서 테이프 붙일 공간이 새로 생겼으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열심히 테이프 놀이를 시작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자유놀이 책상에는 4명의 아이들만 앉고 22명의 아이들이 그 테이프 놀이를 하는 공간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들이 아직 테이프 놀이를 충분히 놀지 않았었나 봐요. 개정 누리과정에서도 유아주도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죠. 이 테이프 놀이를 보면서 충분히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한번 놀아봐 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놀이를 지원해줬어요. 이번에는 아이들이 테이프 놀이를 하면서 재미있어 했던 경찰서를 중심으로 공간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정교하게 경찰서도 꾸미고 경찰이 쉬는 공간, 경찰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 여러 가지 정교하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리고 도둑 쉼터나 좀비 구역 같은 새로운 공간도 생겼어요. 와, 좀비 구역, 도둑 쉼터라니 아이들 정말 다양한 공간을 창조하네요. 네, 또 놀이 소품이 더해지면서 놀이가 재미있어지기도 했어요. 아이들이 경찰차 관련된 놀이를 좋아하니까 집에서 저도 크고 작은 경찰차 여러 개를 가지고 와서 놀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리고 경찰 헬리콥터를 가지고 와서 도로 이외의 다양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고요. 우와, 교사가 놀이에 필요한 소품까지 지원해 준다니 놀이가 재미있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아이들 놀이 기록 속에 교사의 놀이 소품이 자주 등장하는 걸로 봐서는 교사의 소품을 좋아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역할을 교사만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숨은 조력자가 또 있었군요. 누군지 궁금한데요? 학부모님이요. 아이들의 놀이가 가정에 재미있다고 소문이 나면서 아침마다 아이들이 가방 안에 다양한 놀이 소품을 가지고 왔어요. 아침에 가방을 열면 가방 안에 크고 작은 여러 종류의 자동차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학부모님 중에서 실제로 경찰이신 분이 계셨는데 경찰차를 이용한 놀이가 재미있다고 소문이 나면서 실제로 경찰 불빛이라는 물건을 유치원에 보내주셔서 놀이에 활용하기도 했어요. 놀이의 판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가정과의 연계가 쉽지 않고 협력을 부탁드려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놀이가 재미있다고 소문이 나면서 학부모님들 스스로 놀이에 협조하게 되었다니 정말 훌륭하네요. 정말요. 아이들 놀이하는 모습을 보니까 왜 놀이의 재미를 느꼈는지 알겠어요. 놀이를 하면서 필요한 공간을 구성하는 재미도 있고 또 그 공간에서 경찰차와 도둑차로 잡기놀이 하면서 놀이가 더 재밌어졌어요. 또 하고 싶은 놀이 역할을 바꿔가는 재미도 있었을 것 같아요. 경찰차가 되어서 도둑차를 잡고 도둑차가 되어서 피하는 이런 행동 같은 거 말이죠. 유아 중심 교육 과정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유아의 흥미와 관심인데 아이들 스스로 놀이에 재미와 흥미를 가져 놀이가 더 잘 이루어지고 지속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또 어떤 것이 놀이를 지속하게 만들었을까요? 놀이 속에 나타나는 놀이 규칙 아니었을까요? 좀비 구역, 도둑 쉼터처럼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은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걸 선택하면서 놀이 방식을 결정하고 또 놀이 규칙도 새롭게 만들어내잖아요. 놀이하는 유아는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유능함을 가지고 있죠. 테이프 놀이에서 아이들도 다양하게 놀이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놀이 규칙을 만들어내네요. 그래요. 유아는 혼자 또는 함께 규칙을 만들고
이미 만들어진 규칙을 바꾸거나 없애고 새롭게 만들기도 하죠. 그렇다면 테이프 놀이를 하면서는 어떤 규칙을 만들었을까요? 저도 놀이를 지속하게 하는 힘에 놀이 규칙이 있다는 것에 동의해요. 실제로 저희 반 아이들의 놀이 기록을 살펴보면 규칙을 마음대로 정해서 놀이하는 것이 재미있다고 남기기도 하고 아이들이 만들었던 기억에 남는 규칙을 기록으로 남기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정말 아이들의 놀이 기록에 규칙이 등장하네요. 테이프 놀이 속의 놀이 규칙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먼저 아이들이 공간을 구성하면서 만들었던 놀이 규칙이 있었어요. 지민이라는 아이가 경찰서 주변에 좀비 구역을 만들었어요. 이곳은 경찰차는 들어갈 수 없고 도둑차만 들어갈 수 있다. 도둑차는 이곳에서 10초 동안 피해서 숨어 있을 수 있다. 라는 놀이 규칙을 만들었어요. 한번 놀이했던 영상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좀비 구역에서 도둑차가 정해진 시간 동안 쉬는데 정말 경찰차가 잡지 않고 기다리고 있네요. 네, 아이들은 아이들이 만든 놀이 규칙을 정말 잘 지키면서 놀이해요. 아이들이 특히 이 좀비 구역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테이프로 길을 만들고 경찰차를 피해서 도망 다니기에 바빴는데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겼거든요. 와, 정말 재밌는 생각인데요. 아이들이 놀이에 필요한 공간을 만들면서 놀이 규칙을 만들어냈네요. 또 다른 놀이 규칙이 있었나요? 네, 좀비 구역이 엄청난 인기를 끌으면서 친구의 아이디어를 모방해서 도둑 쉼터라는 공간이 생겨났어요. 도둑 쉼터에서는 좀비 구역처럼 도둑차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서 20초 동안 쉴 수 있다고 아이들끼리 놀이 규칙을 정했어요. 여기 선생님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저예요. 아이들이 놀이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 보여서 저도 아이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한번 놀이 속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놀아보니까 정말 너무 재밌더라고요. 놀아보니 어떤 게 재밌었어요?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좀비 구역 그리고 도둑 쉼터에서 경찰을 피해서 쉬는 게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경찰을 더 잘 피할 수 있는지 작전을 세우는 것도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놀아보니까 아이들이 왜 노는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놀이 속에 들어가서 같이 놀다 보면 어떤 게 재밌었는지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좀비 구역과 도둑 쉼터의 규칙 때문에 잡고 숨는 놀이에 긴장감이 더해져서 더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교사가 정해주지 않아도 아이들 스스로 놀이의 완급을 조절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긴장감은 공간과 관련된 규칙뿐만 아니라 소품을 이용한 규칙에서도 나타났어요. 소품이라면 혹시 그 경찰 학부모님이 보내주셨다는 경찰 물건인가요? 네, 아이들은 이 경찰 불빛이라는 소품을 가지고 규칙을 또 만들었어요. 경찰 불빛을 누르면 감옥에서 도둑차가 탈출할 수 있다라는 규칙을요. 도둑차들이 잡히고 나면 놀이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지루할 수 있었을 텐데 탈출이 가능하다는 규칙이 생기면서 언제 불빛이 눌러질지 긴장하면서 놀이할 수 있게 됐네요. 놀이 중간중간에 재미를 위한 요소들이 규칙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지네요. 네, 또 처음 만들었던 놀이 규칙이 놀이하면서 변형되기도 했어요. 경찰 불빛을 처음에는 경찰차만 누를 수 있었는데 아이들이 놀이하면서 도둑차도 경찰 불빛을 누를 수 있다. 이렇게 놀이 규칙을 바꾸어 가더라고요. 아이들끼리 놀이하면서 만들어내는 규칙이 정말 창의적이고 재미있는데요. 이렇게 놀이한다면 교사가 일방적으로 규칙이나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도 되겠어요. 하지만 경찰 불빛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아이들끼리 서로 하고 싶다고 갈등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놀이 상황 중에 갈등이 생겼을 때 교사가 중재해줘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가위바위보로 아이들끼리 순서를 정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내더라고요. 또 경찰 불빛을 한번 누르면 다음 도둑차에게 양보한다라는 놀이 규칙을 또 새롭게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갈등 상황 속에서 놀이 규칙이 새롭게 만들어진 경우네요.
이렇게 놀이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규칙이 만들어질 수 있네요. 네, 또 자동차가 도로로 다녀야 하는데 붙잡히고 싶지 않은 마음에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자동차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동차는 도로로 다닌다. 도로가 아니라 날아다니는 도둑차는 감옥으로 간다라는 규칙을 만들었어요. 또 도둑차 중에서도 교통신호를 잘 지키는 자동차는 잡지 않는다라는 규칙도 만들었어요. 자동차가 도로 위로 다니고 도로가 아닌 길로는 가지 않는다. 또 자동차들은 교통신호를 지킨다. 이런 규칙들은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지켜야 하는 교통규칙이잖아요. 아이들의 놀이 속에 나타나는 규칙이 사회화에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여요. 아이들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유아교육기관이라는 작은 사회 속에서 규칙을 지키면서 생활해요. 집단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이해하고 원만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칙들을 준수해 나가죠. 이런 사회화된 내용이 놀이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했던 놀이규칙 내용도 있었어요. 민주라는 아이가 놀이하다가 선생님, 왜 도둑차만 감옥에 가요? 경찰도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감옥에 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감옥이 만들어졌어요. 경찰 감옥이라니. 그런데 생각해보면 민주의 생각도 맞는 이야기 같은데요. 경찰이라고 모든 약속과 질서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민주가 경찰 감옥을 만들고 나서 무법자처럼 놀이하던 경찰차들이 규칙을 생각하면서 놀이하고 또 놀이 안에 질서가 유지되었어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놀이 소품인 경찰 불빛이 등장하면서 놀이 규칙이 생기고 또 놀이에 필요한 공간을 만들면서도 놀이 규칙이 생겼네요. 또 놀이의 재미를 위해서 좀비 구역과 같은 공간과 규칙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또 이러한 아이디어를 모방해서 도둑 쉼터라는 새로운 공간과 규칙을 또 만들었죠. 놀이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면서 규칙을 변형시키기도 했어요. 놀이 상황에서 불편한 점이 생겼을 때 규칙을 만들기도 했죠. 이렇게 다양한 놀이 규칙을 만들어내고 변형시키면서 놀 수 있었던 건 아마 교사가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허용적인 놀이 분위기를 만들어주었기 때문 아닐까요? 아이들의 놀이 속 도전과 모험을 지지해주고 배움의 의미를 더 이해해 보려고 해야겠어요. 테이프 놀이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랑반의 테이프 놀이는 같은 놀이의 내용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확장되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요. 이건 놀이의 확장과 정교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여요. 맞아요. 테이프를 이용한 놀이를 놀이 실행 자료에서 본 적이 있어요. 놀이 실행 자료에서는 종이에 길을 그리고 그것을 테이프 위로 바닥 벽면 등 여러 공간에 붙여서 길을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사랑반 테이프 놀이는 그것보다 더 다양한 요소들이 눈에 띄어요. 먼저 공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아이들은 처음에 평면인 바닥에 길을 구성하고 건물을 구성했어요. 그러다가 종이 벽돌 블럭을 이용해서 입체적으로 터널과 주유소, 자동차 그네를 만들었죠. 또 거미줄 도로, 잠입 수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평면에서 입체로 공간을 확장시켜서 놀이했던 게 굉장히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또 놀이 내용에 있어서 단순히 테이프를 붙이는 놀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확장된 점도 주목할 점이에요. 아이들이 테이프 길 위에서 처음에는 자동차만 가지고 놀다가 점차 다양한 놀이 내용과 규칙을 만드는 경찰차, 도둑차 놀이로 확장되었죠. 놀이 공간을 아이들이 정교하게 구성하기도 했어요. 처음 교실 전체 공간을 테이프로 구성할 때는 주로 도로에서 볼 수 있었던 신호등, 주차장이 나타났어요. 그러다가 교실 절반으로 다시 붙일 때는 경찰서를 아주 정교하게 구성했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경찰서의 감옥, 경찰 휴식 공간, 경찰 물건을 보관하는 곳도 있었고요.
또 좀비구역, 도둑쉼터와 같은 놀이에 필요한 공간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놀이했어요. 놀이 규칙도 경찰차가 도둑차를 잡는다라는 규칙에서 점점 정교화되었어요. 좀비 구역 규칙에서 도둑 쉼터 규칙이 생기고 경찰 불빛 사용하기, 누르는 사람 정하기, 사용 순서 정하기까지 아이들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서 정교화시켰네요. 네, 놀이의 확장과 정교화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니까 테이프 놀이가 더 특별하게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놀이 내용과 놀이 규칙, 또 이외의 놀이를 지속하게 만들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이들은 교사가 놀이의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지 금방 알아차려요. 교사가 놀이에 관심을 가져서 관찰하고 놀이 후에 평가하는 시간을 제공하면 놀이를 지속하게 만들 수 있어요. 놀이 평가는 놀이의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과정이죠. 사랑반은 놀이 내용을 어떻게 공유하고 평가했나요? 아이들과 놀이 다이어를 이용해서 놀이 평가를 했어요. 유아의 관점에서도 놀이 기록과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놀이가 끝나고 난 후 놀이 이야기를 기록하도록 했어요. 이렇게 놀이 스케치북을 만들어서요. 우와, 교사만 놀이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그 날의 놀이에 대해서 기록한다니 정말 재밌는 생각이네요. 아이들의 놀이 기록 속에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한데요. 아이들의 놀이 기록을 보면서 저는 아이들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친구들과 테이프로 거미줄 도로를 만드는 게 기억에 남았다고 그림으로 표상하는 아이도 있었고, 테이프를 이용해서 주유소를 만들어 놓는 게 좋았다고 글로 경험을 나타내는 아이도 있었어요. 와, 아이들이 놀이 스케치북에 다양하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네요. 네, 또 처음으로 도둑 경찰차 놀이를 했는데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다. 그거 맨날 하고 싶었다. 그런데 너무 재미있어서 그만 소리를 질렀다. 히히 라고 솔직하게 자기의 기분을 평가하는 아이도 있었어요. 아, 귀여워. 테이프 놀이 진짜 재밌었나 봐요. 이렇게 아이들의 생각과 느낌이 들어가니까 정말 좋은데요. 네, 또 놀이 기록을 아이들의 흥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활용하기도 했어요. 아이들의 놀이 기록 안에서 경찰서가 많이 등장하고 도둑경찰차 놀이를 하는 것이 재미있다는 기록이 눈에 많이 띄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반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이 경찰차 관련된 놀이에 있구나라고 그걸 알아챘죠. 아이들의 기록 속에 아이들의 관심과 흥미가 담겨지니까 저도 스케치북을 이용한 놀이 기록 꼭 해봐야겠어요. 놀이평가 시간이 놀이를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네요. 놀이평가하면서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놀이했는지, 어떤 놀이 규칙과 아이디어가 있는지 서로 공유하면서 다음날 놀이에도 영향이 있었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은 놀이 기록을 보고 그 다음날 놀이에 적용하기도 했어요. 아이들이 놀이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좀비 구역과 같은 재미있는 공간을 모방하기도 하고 더 많은 좀비 구역을 만들어내기도 하면서 놀이를 확장시켰죠. 이렇게 평가로 놀이가 확장될 수 있었던 건 유아의 그림이나 작품,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다양한 평가 매체는 유아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놀이의 회상을 도와서 결과적으로는 평가 내용이 더 풍부해지게 되죠. 그림은 유아가 쉽고 친근하게 여기는 매체이면서 유아의 개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매체예요. 아이들은 그림을 보면서 자신이 즐거웠던 점이나 재밌었던 놀이 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평가할 수 있어요. 또 사진이나 동영상은 놓치기 쉬운 장면이나 조금 전 이루어진 장면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해주니까 생생하게 평가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테이프 놀이에서 놀이 작품은 유아가 놀면서 만든 테이프 작품 그 자체잖아요. 테이프 구성물이 계속 바닥에 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놀이하는 과정에서의 작품이 계속 전시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었죠. 테이프 놀이의 이러한 특성은 자연스럽게 모든 유아에게 공유가 되고 더 많은 놀이 아이디어가 더해져서 확장될 수 있었어요. 그림, 사진, 동영상,
놀이 작품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놀이 평가는 놀이가 계속 이어지고 확장할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가 되는 것 같아요. 평가를 통해 놀이가 확장될 수 있었던 이유는 평가의 내용이 다음 놀이에 반영된다는 점이에요. 놀이 평가를 해도 그 내용이 다음 놀이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많잖아요. 다음날 되면 이전 놀이 평가 내용을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저희 반도 그랬어요. 그래서 놀이 시작할 때 어제 평가했던 내용을 회상해서 이전 놀이 내용이 다음 놀이에 연계되도록 도와줬어요. 또 놀이 평가의 내용을 교실 환경이나 놀이 자료, 놀잇감 등에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요. 와, 정말 대단해요. 순환적인 놀이 평가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사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군요. 네, 그렇죠. 놀이 평가할 때 유아가 필요로 하는 것은 즉시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다음날 제공해 주어서 순환적인 놀이 평가로 바꾸어 주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사랑반 테이프 놀이를 보면서 놀이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교사와 유아가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 스스로 놀이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했기에 테이프 놀이가 더 풍성하게 지속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테이프 놀이 보면서 유아의 주도권을 조금 더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놀이 주제뿐 아니라 내용, 규칙, 자료를 아이들이 선택하도록 해서 더 주도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도록 해야겠어요. 저는 놀이 평가를 통해서 놀이의 의미를 더하는 과정에 좀 더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놀이에 대한 관찰과 기록, 그리고 아이들과 공유하는 평가 시간을 통해서 놀이를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어야겠어요. 저도 선생님들께 이렇게 저희 반 놀이를 소개하고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저에게도 아주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네요. 드디어 저도 선생님들께 퀴즈를 낼 수 있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쌤 퀴즈? 예스! 사랑반 아이들은 다양하게 놀이 내용과 규칙을 만들면서 놀이했는데요. 그 중에서 경찰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경찰차를 피해 도둑차들이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는 경찰차가 들어올 수 없다. 도둑차는 10초 동안 머무를 수 있다. 라는 놀이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아, 저 어딘지 알 것 같아요. 도둑 쉼터? 아닙니다. 도둑 쉼터는 도둑차가 20초 동안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었죠. 저요. 경찰 감옥. 아닙니다. 경찰 감옥은 경찰차들이 교통신호를 어기면 가는 곳이었죠. 저만 남았네요. 저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정답은 바로 좀비 구역입니다. 정답을 맞추신 한혜정 선생님께는 100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혜정 선생님은 이 100만 원을 어디에 사용하시고 싶으신가요? 네, 저는 이 100만 원으로 오늘 우리 수고하신 선생님들과 교수님, 스태프분들 같이 맛있는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김은혜 선생님이랑 한지원 선생님 자기 백에서 선물을 한번 골라볼까요? 저는 전기 테이프가 나왔네요. 저 정말 사랑반이 놀이했던 이 테이프가 우리 반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저도 아이들과 테이프로 여러 가지로 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동차 나왔어요. 와, 저 이거 갖고 싶었는데 저도 이 자동차로 아이들이랑 즐거운 놀이 해봐야겠어요. 사랑반처럼 재밌는 놀이가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테이프 놀이를 통해 놀이를 지속시키는 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반 놀이를 지속시키는 힘에 대해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테이프 놀이에 이어서 이번에는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자기 백에서 이야기거리를 뽑아볼까요?
이번에는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책이네요. 짠! 저 이 책 알아요. 선생님들이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현장에서 적용하고 이야기 나눈 것들을 엮은 책 아닌가요? 네,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이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놀이를 소개하는 연수도 다양하고 관련된 책들도 서점에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놀이에 좀 자신이 없어서 놀이 중심 교육 과정 연수도 많이 듣고 책도 여러 권 사서 읽어보았지만 놀이는 아직도 저에게 너무 어려워요.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비슷한 상황이실 것 같아요. 연수와 자료집을 통해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현장에 적용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들은 놀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얻으시나요? 저는 놀이 중심 교육 과정에 관한 연수를 듣거나 관련 책이나 자료를 보고 우리 반 아이들이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따로 정리해서 모아둬요. 아무래도 저는 2019 개정 놀이과정과 관련된 놀이 사례집을 많이 찾아봐요.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놀이와 바뀐 교육과정 속의 놀이는 얼만큼 다를지 자료집과 관련 책을 찾아보았어요. 맞아요. 자료의 홍수 속에서 우리 반 아이들에게 적합한 놀이를 찾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반에서 적용해 본 놀이가 우리 반 교실로 들어왔을 때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오늘의 이야기거리예요. 함께 이야기를 풀어볼까요? 일명 다른 반 놀이 따라잡기이네요.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함께 준비된 영상 잠깐 보실까요? 놀이 중심 교육과정, 놀이가 된 교육과정, 놀이가 중심인 교육, 유아가 주인인 진짜 놀이, 즐거움과 몰입이 있는 놀이, 배움으로 연결되는 놀이의 의미 찾기, 놀이의 의미 부여하기. 놀이 중심 교육과정은 참 쉽다. 아니, 참 쉽지 않다. 오늘도 나는 놀이를 고민한다. 나는 놀이를 잘하고 있을까? 교사 경력 15년 차.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숨죽이며 그 호흡에 담긴 호기심을 잘 따라가고 있는 걸까? 놀이 별거 아니야. 아이들과 신나게 재미있게 놀다 보면 그게 바로 즐거움이 있고 배움이 있는 놀이지 생각했다가도 아이들이 다치고 싸우고 유치원에서 하루 종일 놀기만 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어느새 개미 엉덩이만큼 작아지는 나. 나는 괜찮다. 나는 놀이에 대해 노련한 교사는 아니지만 노력하는 교사니까. 나는 오늘도 아이들을 생각하고 놀이를 생각한다. 나는 알고 있다. 아이들이 마주하는 오늘 하루는 지식과 지혜의 씨앗을 키워내는 몸부림의 시간임을. 이 시간 동안 교사인 나는 아이의 몸부림치는 과정을 지켜보고 함께하고 공감해주는 한 명의 어른이니까. 풍부한 감성과 다양한 정서가 씨앗을 싹트게 하는 텃밭임을 알고 있다. 호흡을 한껏 몰아마시고 잠시 숨을 참는다. 찰나의 순간에 반짝이는 아이들의 생각이, 마음이, 바람이 놀이 속에 녹아져 아이들은 꽃이 되고 바람이 되고 나비가 되고 세상이 된다. 나는 그 순간을 지켜봐주는 교사다. 실수해도 잘 못해도 괜찮다. 나는 오늘도 아이들을 생각하는 교사니까. 놀이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잘하듯이 나도 오늘 아주 조금 잘했다.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현장에 실천하면서 생긴 교사의 고민과 걱정을 담은 일기 형식의 영상이네요.
영상의 내용에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자료집도 많이 찾아보고 동료 선생님들과도 저는 대화를 자주 많이 나누는 편이에요. 저도 그래요. 영상 속 나는 노련한 교사는 아니지만 노력하는 교사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저도 노력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있어요. 놀이 사례집 속 아이들의 놀이 장면을 몇 줄의 글과 사진에 담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자꾸만 사례집에 눈이 가는 이유는 놀이에 관해 먼저 경험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자료나 정보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놀이 사례집에도 여러 가지 놀이가 있지만 우리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 다른 선생님들 놀이 사례를 듣는 경우 많잖아요. 저도 다른 선생님들의 놀이 사례를 보면서 아, 저거 우리 반 아이들이랑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적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자료집 속 놀이나 옆반 선생님이 소개해준 놀이가 동기부여가 되어서 모방으로 시작했던 놀이가 전혀 새로운 다른 놀이로 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모방에서 시작했던 놀이가 새로운 놀이로 되어가는 과정에서는 교사의 역량이나 적절한 놀이 지원이 중요해요. 다른 반 놀이를 우리 반에서 해보면서 교사는 놀이 지원자로서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하고 또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싶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놀이 이야기로 들어가서 처음 놀이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네,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 만난 선생님께서 반 아이들과 바닥이 용암이야 라는 놀이를 했다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놀이 소개를 받고 선생님 반 아이들과 같이 놀이해 보셨군요. 바닥이 용암이야 라는 놀이는 어떤 놀이인가요? 이 놀이는 술래가 바닥이 용암이야 라고 외치면 바닥을 제외한 곳으로 몸을 재빨리 움직이면서 이동하면 되는 놀이예요. 바닥은 다른 말로도 대체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트가 용암이야, 책상이 용암이야 이런 식으로요. 아, 용암은 뜨거우니까 용암이 아닌 장소로 피하면 되는 놀이네요. 일종의 상상 놀이 같은데요? 네, 이 놀이가 처음에는 유아들의 말놀이에서 시작되었던 놀이였는데요. 바닥이 용암이야 라고 소리치자 다른 유아들이 모두 바닥에서 발을 떼고 그 집 만들기 재료 위로 올라갔다고 해요. 다른 반 놀이는 유아들이 자발적으로 흥미를 느껴서 자연스럽게 시작이 됐네요. 우리 반 아이들이 모르는 새로운 놀이를 시작하게 될 때 교사의 개입이 조금 많아질까 봐 걱정이 많이 드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처음 해보는 놀이라서 교사의 설명이 많이 들어갔어요. 놀이를 소개하고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이 역시 제가 경험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이란 걸 놀이 기록을 쓰면서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과 놀이를 많이 해본 어떤 선생님은 설명 없이 바로 놀이를 시작하신다고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참 신기하게도 놀이를 따라오고 참여하면서 방법을 터득한다고 해요. 유아가 놀이를 스스로 시작하는 것이 유아 놀이 중심의 기본 철학이지만 교사의 개입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놀이가 꼭 유아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교사가 놀이 방법을 소개해 주었더니 유아가 재미있어 하고 유아 주도적으로 놀이가 계속 확장되거나 변형이 된다면 그건 역시도 유아 중심의 놀이인 거죠. 놀이를 누가 시작했느냐의 문제보다 누가 주도하며 이끌어 갔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아이들에게 다른 반에서 재미있게 놀이하는 모습 보니까 이 놀이를 햇살반 친구들과 해본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말해주었어요. 교사의 소개로 놀이가 시작됐군요. 아이들은 재미있어 했나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놀이가 아니라서 그런지 놀이 초반에는 재미없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놀이를 시작하기도 전에 어떡하지? 큰일 났다.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래요. 아이들이 재미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사의 준비가 부족했거나 놀이 지원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놀이가 실패했다는 게 항상 부정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실패를 통해 뜻밖의 교훈을 얻을 때가 많아요.
햇살반 아이들이 어떻게 놀이를 진행했는지 같이 따라가다 보면 교사가 놀이를 어떻게 지원했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을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교사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적 사고를 통해 성장과 그리고 변화의 기회를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고민했는지의 흔적을 찾아내는 거예요. 네, 맞아요. 실패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시도했다는 것이고 교사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 시도가 실패가 되든 성공이 되든 교사는 계속 시도하고 아이들에게 놀이를 맛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사진 속 등장하는 유아들은 방과후 가정반으로 햇살반 친구들이에요. 만 3세, 4세, 5세 통합반인데 현재는 긴급돌봄 유아들이 대다수예요. 아무래도 서로 어울려 놀이해본 경험이 많지 않은 유아들로 사진 속 서먹서먹해하는 모습 보이시죠? 네. 서로 같이 놀아보지 못했던 방과후 가정 혼합 연령 유아들이 모여서 놀이하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간단한 놀이 규칙을 알려주고 놀이를 바로 시작하셨나요? 네, 먼저 매트에 앉아서 놀이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었어요. 다른 반에서 어떻게 놀이했는지 자료 사진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 놀이는 누군가 바닥이 용암이야 라고 외치면 바닥을 빼고 다른 곳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놀이라고 말해주었어요. 아이들은 이런 놀이 규칙을 바로 이해했나요? 놀이를 바로 시작했나요? 궁금해요. 네, 이제 우리 놀아보자 말하고 어떻게 놀이하는지 저 또한 궁금증을 가지고 아이들을 쳐다보았어요. 이제 놀자 얘들아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런데 첫 번째 관문, 아이들은 순례를 정하는 일부터 난간에 봉착한 듯 보였어요. 한동안 놀이를 시작하지 못하고 어슬렁거리기도 하고 서먹해하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왠지 선생님이 시키니까 한번 해볼까? 라는 느낌을 살짝 받기도 했죠. 진땀이 나는 순간이었어요. 다른 반 놀이에 대한 사진도 보고 설명도 들었는데 아이들이 놀이를 시작하지 못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흥미로부터 시작된 자발적인 놀이가 아니라서 주도하는 유아가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이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었을 텐데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놀이 진행이 어려웠을까요? 제 생각에는 선생님께서 앞에서 설명해 주셨듯이 방과후 가정반 유아이기 때문에 같이 놀이할 만큼 충분히 친하지 않다. 그게 이유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놀이의 생소함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놀이이기 때문에 재미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좀 어려운 듯 보였어요.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반성적 평가인데요. 유아들이 놀이를 할 때 서로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탐색 시간이 줄어들고 놀이에 빨리 몰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사에게도 유아에게도 사전 정보는 놀이의 윤활유 역할을 하더라고요. 낯선 놀이를 처음 접하는 유아들은 그 놀이를 잘 알고 있는 또래에게 의존하면서 놀이를 배워가기도 하죠. 그런데 이 용암 놀이를 잘 알고 있는 또래가 없는 상황에서 또 규칙을 만들어가면서 놀이하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겠네요. 선생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방법을 쓰셨나요? 유아가 놀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 방법을 쓰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놀이를 제안한 사람으로서 교사가 놀이의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첫 순례가 돼도 되겠냐고 물어봤죠. 교사가 놀이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시작하게 된 경우네요.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무슨 놀이를 해야 할지 모른다고 하거나 같이 놀자고 교사를 놀이에 초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역할 놀이를 할 때 역할 영역 그 놀이 숫자가 부족해서 저한테 초대장을 보내서 놀이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럼 바닥이 용암이야 라고 외치는 사람이 놀이를 시작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놀이의 주도권을 갖기도 하면서 순례가 되겠네요. 제가 바닥이 용암이야 라고 말하고 놀이가 시작되었는데요. 신체 놀이를 하는 게 신이 났던지 아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만 아이들끼리 부딪히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어머나, 다친 아이는 없었나요?
네, 다행히 다친 아이는 없었지만 잠시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만약 이 놀이가 신체 표현이나 게임의 활동이었다면 저는 반드시 활동 전에 안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진행했을 텐데 놀이 중심에서는 안전에 대해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놀이의 즐거움이 중요하다고 해서 안전 문제를 소홀하게 다룰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물론 놀이 속에서 주도적으로 놀이 규칙을 만들고 즐겁게 놀이하죠. 하지만 아이들은 안전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예측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예측되거나 또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고 놀이 규칙을 제안해 줘야 해요. 정말 아이들이 부딪혔을 때 안전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네, 안전에 대한 약속을 먼저 정하고 놀이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잠시 놀이를 멈추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일단 처음 놀아보는 거니까 바닥이 용암이야라고 외치면 모양 방석에만 올라가면 어떨까라고 제가 안전놀이 규칙을 정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규칙을 유아들이 정하는 게 좋더라고요. 교사가 놀이에서의 규칙을 일방적으로 정해서 알려주기보다는 유아가 스스로 규칙의 필요성을 느껴서 정하면 더 잘 지키더라고요. 네, 다른 반 놀이 따라잡기, 경험에서 배운 꿀팁 하나. 유아 주도의 놀이를 이끌 수 있는 교사의 전문성과 안전 상황에 대한 예측이 놀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반 놀이를 우리 반에 적용하고자 할 때 안전과 더불어 놀이에 참여하는 유아들의 기질과 성향이 놀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왜요? 놀이하면서 무슨 일이 생겼나요? 처음에 놀이를 하고 싶다던 윤서가 갑자기 놀이에서 빠지면서 나는 이 놀이 안 할래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를 진행하는 것도 살펴봐야 하고 아이가 왜 갑자기 놀이를 안 하고 싶은지도 알아봐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럴 때 정말 난처해요. 놀이를 잘 지켜봐야 하는 이때 놀이를 하고 싶지 않다고 구석으로 빠지는 유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이 맥락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놀이 흐름을 깨지 않고 진행하는 편이에요. 아이에게는 잠깐 쉬고 싶니? 이번 놀이가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놀이가 하고 싶지 않은지 물어봐도 될까? 라고 마음을 다독여줘요. 한혜정 선생님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네, 저도 선생님처럼 했어요. 하지만 계속 아이한테 신경이 쓰여서 놀이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놀이에 진짜로 참여하고 싶지 않은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놀고 싶었는데 마음이 상한 건지 겉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었거든요. 놀이가 끝난 다음에 살짝 물어보니까 놀이 시작할 때 다른 아이가 밀쳐서 놀기 싫어졌다고 말하더라고요. 유아들 간의 부딪힘이나 갈등이 놀이에 대한 흥미를 반감시킨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유아의 성향과 기질, 안전 문제, 놀이를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 그리고 자질에 따라서 놀이의 모습은 사례와 다르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놀이 사례는 놀이 사례일 뿐 우리 반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 놀이를 풀어가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놀이는 우리 반 구성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다문화 가정의 유아, 호남 연령, 장애 유아가 편성되어 있는 통합 학급 등 다양한 학급 유형이 있기 때문에 놀이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변형되기도 하죠.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쇼핑몰에서 모델이 아주 멋진 원피스를 입고 있는 모습이 예뻐서 옷을 구입하게 된 경우 있으시죠? 네. 집에 도착한 옷을 입어보면 쇼핑몰 사이트에서 본 멋진 핏이 나오지 않아서 좌절했던 경험 혹시 있으세요? 있어요. 같은 옷이지만 그 옷을 누가 입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도 하죠. 이것처럼 다른 반에 잘된 놀이 사례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 잠깐 다른 반 놀이 따라잡기, 경험에서 배운 꿀팁 2. 우리 반 아이들의 기질과 놀이 성향을 이해하고 있으면 더 즐겁고 재미있는 놀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경험에서 배운 놀이 꿀팁 꼭 적어놔야겠는데요. 그럼 이제 놀이 이야기를 또 이어가 볼까요? 네, 모양방석에 올라가는 놀이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자신이 술래를 하고 싶다고 말하는 지원자가 나오게 되었어요. 바로 우리 반 놀이천재 연아의 등장인데요. 연아는 놀이를 주도하고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서 친구들과 놀이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예요. 연아의 등장으로 놀이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연아가 이제부터는 선생님 대신에 술래를 하게 되었군요. 네, 모양방석에만 올라가는 것이 심심했던 차에 연아는 핑크색 매트만 빼고 용암이야 라고 외쳤어요. 순간 기발하다고 생각했어요. 무엇이 용암이야의 놀이에서 무엇만 빼고 용암이야 놀이로 역발상이 일어난 거죠. 바닥이 용암이야에서 핑크색 매트만 빼고 용암이야 라고 놀이 규칙이 바뀌었네요. 연아는 핑크색 매트 빼고 용암이야를 외친 후에는 작은 책상 빼고 용암이야까지 적용해서 놀이를 확장시켰어요. 그런데 갑자기 변형된 놀이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없었나요? 있었어요. 직설적인 표현인 무엇이 용암이다 해서 무엇을 빼고 용암이다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놀이 규칙이잖아요. 그래서 규칙을 이해하지 못한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가면 따라가고 이쪽으로 움직이면 우르르 따라갔어요. 다른 아이들의 놀이하는 모습을 보고 규칙을 이해하는 것도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직접적인 교사의 설명이 아닌 또래 간 상호작용을 통해 놀이 과정을 이해해가는 거죠. 네, 맞아요. 예전에 저는 이런 상황을 만나면 무조건 놀이를 중단시켰어요. 다시 매트에 유아들을 앉게 하고 놀이 규칙을 이해하지 못한 유아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놀이를 다시 시작했거든요. 유아가 유능한 존재이며 놀이가 유아들의 본능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교사 주도의 게임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적용하지 못했던 거죠. 사진을 보니 이제 유아들이 놀이를 이해하고 몰입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리고 낮은 책상 위로도 올라간 모습이 보여요. 네, 책상만 빼고 용암이야 라고 연아가 말했고 몇몇 아이들이 책상 위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연아는 너는 못 올라갔으니까 한번 쉬어 라고 현성이에게 말했어요. 현성이는 연아가 선생님처럼 놀이에서 빠지라고 하는 것이 싫었나 봐요. 야, 윤연아, 왜 너만 술래하는데 나도 술래하고 싶어 하면서 다툼이 생겼어요. 그리고 술래에게 잡혔는데도 자꾸만 몰래 부활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놀이 상황에서 갈등은 늘 발생해요. 아이들은 문제 상황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놀이를 통해 배우기도 해요. 교사 주도의 수업을 할 때는 갈등을 위한 문제 해결도 교사의 몫이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은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기다려주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아이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모습이 보여요. 문제 해결의 열쇠를 아이들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놀이 속 갈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운다는 말에 동의해요. 놀이가 배움으로 연결된다는 표현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아가 스스로 유능감을 갖게 된다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저는 술래를 했던 유아가 술래를 계속하는 문제와 놀이에서 졌을 때 부활하는 문제를 아이들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해요. 사실 지켜보는 관점에서는 유아들의 문제에 개입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는 것이 어려웠어요. 김 선생님 말씀대로 유아들이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불편한 점을 겪어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보면 꼭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는 유아가 등장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민서는 제게 스티커를 달라고 했어요. 목숨 스티커요. 다른 반 아이들이 놀이할 때 교실 벽에 목숨 스티커 붙이는 장면을 기억한 거죠. 모든 아이들에게 목숨 스티커를 한 장씩 나눠주고 다시 놀이를 시작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가위바위보로 술래를 정하자고 제안했어요. 민서에게 스티커를 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놀이했나요? 아이들은 스티커를 옷 위에 가슴에 붙이고 놀이를 다시 시작했어요.
사진에 유아의 가슴에 스티커가 붙여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아이들은 걸리며 스티커를 떼고 쉬는 공간에서 다음 놀이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어요. 스티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놀이를 하면서 또 추가됐던 규칙들은 없나요? 책상 빼고 용암이야 라고 외칠 술래의 말이 너무 빨라서 책상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술래에게 야, 너무 빨라 라고 말했고 술래는 그럼 5가지 셀 동안 올라가 알았지? 하면서 놀이 규칙을 하나 더 추가했어요. 목숨 스티커가 등장한 것에 이어서 놀이의 긴장감을 더할 수 있는 5가지 세기가 더 추가된 거네요. 네, 놀이 규칙이 정교화되니 이때부터 초록색만 빼고 용암이야, 블록만 빼고 용암이야, 텔레비전만 빼고 용암이야로 조금씩 어려운 미션이 등장했어요. 미션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유아들은 술래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걸리지 않으려고 교실 곳곳을 신나게 뛰어다녔어요. 정말 아이들이 한창 즐겁게 놀이하고 있네요. 이런 상황에서 놀이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오늘 바닥이 용암이야 라는 놀이를 해보니 어땠냐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있었는지 혹시 놀이를 하면서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 등을 유아들에게 물어보았어요. 놀이를 끝내고 평가를 하는 부분은 선생님들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아요. 김은혜 선생님처럼 그림으로 표상하는 경우도 있고 임보라 선생님처럼 놀이 기록을 통해 이야기 나누기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선생님께서는 이야기 나누기를 하면서 놀이를 마무리하셨나요? 네, 전체 모여 이야기 나누기를 한 후에 원하는 유아들만 모여서 그림을 그리거나 칠판을 활용해 자석막대로 표상하기 활동을 진행해 보았어요. 대부분의 유아들이 재미있었다고 말했고 한 유아가 자신이 술래를 못 해봐서 아쉬웠다고도 말했어요. 중간에 놀지 않겠다고 했던 윤서가 생각이 나는데요. 윤서도 놀이 평가에 참여했었나요? 사진 속 유아 윤서는 실제로 놀이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놀이 평가 시간에는 너무 재밌었어요 말하여 참여하지 않은 놀이도 자신이 놀이를 했다고 인식하는 모습이 재밌었어요.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놀이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한 거군요. 처음 놀이를 해본 아이들 치고는 정말 훌륭하게 놀이를 끝낸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놀이는 몇 분 정도 진행되었어요? 30분, 40분 정도요. 평가를 하면서 내일 또 놀고 싶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음 날에도 구성원은 조금 달라졌지만 같은 놀이를 해봤어요. 확실히 두 번째 놀이는 처음 놀이보다 진행 속도도 빨랐고 놀이를 주도하는 유아들이 있으니까 놀이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더라고요. 놀이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게 유아들의 흥미와 놀이 진행에 많이 도움이 된 거네요. 마지막으로 다른 반 놀이 따라잡기 경험에서 배운 꿀팁 셋. 교사 스스로 놀이 지원에 대해 적절했는지 모니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반성하며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성장하는 멋진 교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반 놀이 따라잡기를 통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또 어떤 것을 새롭게 알게 됐는지 교사의 입장에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자료집이나 운영 사례집을 보면 와, 이거 좋겠다 라고 할 만한 놀이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좋아 보인다고, 재미있어 보인다고 무작정 놀이를 따라하기보다는 우리 반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변형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놀이중심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교사의 역량이나 세심한 관찰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네, 우리 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 반을 이끌어가는 교사니까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놀이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 반에 놀이를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시 우리 쌤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연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참여해 주세요. 쌤퀴즈. 네, 그럼 문제를 내겠습니다. 다른 반 놀이를 우리 반에 적용하고자 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우리 반 유아들의 놀이 성향이나 특징. 2번, 놀이 환경의 안정성과 유아들의 놀이 적응 정도. 셋째, 유아들에게 줄 선물과 칭찬 스티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저요! 정답은 3번 선물과 칭찬 스티커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상금으로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 100만 원으로 한지연 선생님은 무엇을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유럽 여행을 가는데 이 돈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와, 문제를 맞히지 못한 두 선생님은 자기 백에서 상품을 골라주세요. 먼저 임보라 선생님. 네. 목숨 스티커네요.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반 아이들과 이 목숨 스티커를 이용해서 재미있는 바닥이 용암이야 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은혜 선생님 뽑아주세요. 어디 보자. 저 모양 방석 나왔어요. 와, 네, 모양 방석입니다. 예쁘다. 저도 이 모양 방석으로 아이들이랑 재미있는 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놀이의 의미 부여하기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정답일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고민과 실천적 지식이 만난다면 아이와 교사 모두가 행복한 최고의 우리 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어떠셨나요? 2019 개정놀이 과정에서는 충분히 놀아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충분히는 매우 애매한 단어입니다. 식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먹어야 충분히 먹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먹으면 과식, 소화불량에 걸릴 수도 있고요. 어쩌면 병원에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먹어야 적당히 먹었는지는 식사하는 당사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얼마나 놀아야 충분히 놀았는지도 교사와 유아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바깥 사람이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놀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여부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선생님들과 유아들의 몫입니다. 선생님들 각자의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